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예, 촌지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특별활동을 열심히 한다.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닌다. 특별활동에 관심이 많다. 수업을 열심히 한다. 이 등등은 바로 예전에 전교조가 불법단체 취급을 받을 때 그때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당국의 눈초리가 옛날과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선생님, 촌지 받지 않고 수업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특별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예, 이분들에 대한 용공사냥, 종북사냥 계속되고 있는 21세기 1989년, 1991년 그때가 생각나는군요. 지금도 달리고 있지. 하지만 꼴찌인 것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은 가야 되겠지. 1등을 하는 것보다 꼴찌가 더욱 힘들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일꾼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런 방송국 단체는 대한민국의 국민TV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사품 내지는 짝퉁 내지는 허락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될 것 같군요. 에서 제공하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대한민국 시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정원 뉴스가 끝난 다음부터 1시 55분 정확히는 1시 54분 50초까지 방송을 합니다. 아, 정말 난감합니다. 난감했어요. 오늘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 인터넷에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생각나는 김대로 그냥 읊어봤는데 이럴 때는 정말 역시 출력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나. 출력을 하면은요 안전하긴 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종이를 쓰는 거잖아요. 한 번 쓰고 말 거거든요. 잠깐. 그래서 종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정말 출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곡 나가는 동안에 두적두적 뒤져보고 해갖고 겨우 찾았습니다. 아, 예. 이겁니다. 옛날 문교부라고 있었죠? 지금 문광부입니까? 문화관광부입니까? 관광자 없어졌나요? 아무튼 문화부입니까? 네. 문화교육부라고 있었는데 일선학교에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고 하는 그 고문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입니다. 1. 촌지를 받지 않은 교사. 2. 학급 문집이나 학급 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 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이게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래요. 수상원 거동을 하며
물가를 모르는 자, 신발에 흙을 묻히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자, 시국을 잘 모르는 자, 뭐 이런 간첩식별법도 아니고, 아니 촌지를 받지 않고 학급 문집이나 학급 신문을 내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고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끌고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려 하고 탈춤, 미녀, 노래, 연극을 가르치려고 하고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고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이런 교사들이 전교조 교사이며 이런 교사는 빨갱이다. 불법 비합법 단체로 처벌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들이 얘기하는 건전한 그런 교사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 반대군요. 촌지를 받고 학급 문집이나 학급 신문에 관심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상담하지 않고 신문반, 민속반 등 그리고 탈춤, 미녀, 노래, 연극 이런 거 안 하고 양복만 입고 풍물패를 꺼려하고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에 상관없이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무덕하거나 동참하는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보다는 타율성과 복종을 가르쳐가는 그런 교사, 이런 교사들이 그러니까 뭐 건전하다는 겁니까?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견해도 다르고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사실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걸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정을 거치는 거죠. 국정교과서라는 것도 있고 말이에요. 여러 명이서 집필을 하고서 그걸 심사를 하는 겁니다. 오류가 있으면 밝혀내고 고치고 말이에요. 시정, 수정, 권고 조치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책으로만 가르치면 되지 뭐할러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사람 하나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우주이기 때문에 하나 또 역사이기 때문에 생활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지식 이외에 다른 것도 배우는 거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선생님한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만 따져도 얼마나 많은 선생님을 만납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크는 거죠.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것을 마다하다는 걸까요? 나라에서 원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그런 타율적인, 복종하는, 획일적인,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학생들, 그런 교사를 원한다는 걸까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사도 노동자다라고 선언한 그거, 참교육선언, 정권의 꼭두각시로 기득권의 이익만 대변하는 친일과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그런 선생이 되기 싫다. 촌지를 받기 싫고 지시사항 전달자로서의 선생을 거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출범식을 하는데 한양대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굴비두름 엿듯 개 패드 패면서 잡아가고 전국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해고시켰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교문 밖으로 쫓겨났지만 결코 학교를 잊지 않았고 다른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주는 조합비를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을 하던가 그것도 모자라면은 군고구마를 팔면서 우유 배달하며 신문 배달하면서 그렇게 학교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모임 이런 분들 그리고 제반 민주단체와 연대하면서 참교육을 부르짖었죠. 그러면서 참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모순에 맞서 싸워 나갔습니다. 물론 합법화된 다음에 전교조도 하나의 기득권 집단으로 조직 이기주의에 빠졌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거 인정 못하겠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압력 집단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인정하면서 뭐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안에 관료주의도 그리고 정파 간에 그런 싸움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죠? 조직 이기주의도 있을 테고. 그러나 그것이 교총만 하겠습니까? 예. 단 한 번도 학생의 입장이 되었고 진정한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사고하지 못했었던 정권과 어른들 기득권의 품에 안주한 그런 걸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노총이 잘했으면 왜 민주노총을 건설했겠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소위 말하는 어용단체들. 전교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합당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범법 사실이 있으면 처벌도 받아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북 하나로 끌고 가갖고 결국은 말살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예. 꼭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갖고 오늘 폼나게 오프닝 멘트를 치고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신청곡이 들어왔군요. 옥상 달빛의 음악입니다. 옥상 달빛의 서로 Each Other 앨범 중에서 염소 4만 원이요? 와, 제목 기대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량제품들이 부른 희망 노래, 이 노래는 당시에 선생님이셨던 전교조 선생님이셨던 분이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주현진 선생님, 지금 목사 되셨고요. 전교조 찬가를 만드셨던 그런 분이기도 했죠. 옥상 달빛의 염소 4만 원, 그죠? 염소 4만 원 가지고 염소를 사면은 그걸로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 굶지 않고 먹게 할 수 있다라는 이쁜 그런 얘기들이죠. 신청해 주셨어요. JJ킴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2년 정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전교조 쌤들은 참 괜찮았어요. 인간미 있고 아이들의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개량 한복까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교조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전교조라는 게 있었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계셨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꼴통은 아니었을 텐데. 뭔 얘기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만났던 선생님들은 모두 다 그냥 정권에 다른 것, 인감이 있었고 좋은 분들 계셨죠. 그랬는데, 이 역사관이라든가 시국관 이런 것은 그분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냥 정권에서 하는 얘기들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유신, 그리고 전두환. 저는 유신 시대와 전두환 정권 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새누리당의 기관지, 청와대의 공고문건으로만 시국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은 조선일보로만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도 다른 게 없었죠. 왜냐? 저희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육군이셨으니까요. 육군 장교였으니까. 그러니 한쪽으로만 세상을 알고 있었으니까 대학 들어가서 얼마나 헷갈리고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예 헷갈리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으면은 제 속은 편했을 줄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사상적인 철학적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럴 때 장애, 불구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표현 쓰면 안 되고 하여튼 그 반쪽짜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러저러한 견해, 이러저러한 활동, 이러저러한 생각 다양하게 하는 거 중요한데 말이죠.
아무리 정권 차원에서, 기득권 차원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다양성의 측면에서라도 존중해줘야 되는 건데 말이죠. 다들 군사문화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군사문화의 폐해죠. 획일적인. 자, 내가 좋아님 출첵하셨고요. 보자. 불량제품들이 부르는 희망노래 소녀님 자주 부르셨다는 얘기군요. 예, 반갑습니다. 뭡니까 배틀 하십니까 지금? 사진 올리면서 서로 니잘났다 이런 배틀인가요? 이건 뭐지? 어떤 사진이냐? 냉정과 열정 사이. 예. 걸어놨는데 연주곡은 신중하게 선곡을 해야 돼요. 아무 때나 걸어놓으면 분위기 다운됩니다. 그렇죠? 노래방에서도 왜 감상하기 좋지만 노래방에서 선곡해갖고 불렀다가 분위기 싸해지는 쫙 가라앉히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근데 걸어놨어요. 왕싸가지님, 아이고, 2구좌 증좌 결제 완료했다고요? 매달 2구좌씩 증좌하는 즐거움이 또 하나의 행복이라고요. 국민TV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같이 가자님, 목소리 들으니 더 기분 좋다고요. 우우님, 그 페이지를 미리 준비해 두셨어야죠. 이거 정말 미리 정말 뽑아놓던가 정말 해야 되겠습니다. 오프닝 멘트. 진보 팔아서 일자리 창출. 뭡니까? 이건 제 방송 게시판이 아니군요. 휘아님, 와! 지난번 병희님 시간에 잠깐 소개되었던 바보농부 매울님의 고추가 완판되었답니다. 완판되었다고 매울님이 꿈여배에서 말씀하시는데 울컥했답니다. 우리의 힘을 느낄 수 있어서요. 자, 우리 모두 손뼉을 치겠습니다. 자, 옆에 정승주 아나운서께서도 웃으면서 말이에요. 정승주 아나운서는 뉴스를 진행한 그 여운 때문에 그리고 곧바로 제 방송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정이 굳어 있어요. 제가 방송하고서도 상당한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굳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뉴스를 실실 쪼개면서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딱 뉴스 진행하는 진행자들은 진행하기 전에 계속 읽는 걸 연습을 합니다. 마치 가수가 공연 전에 목을 푸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죠. 그때 표정 보면 참 옆에서 장난치기가 좀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매울님 고추. 야, 다 팔렸다고요? 정교조 교사를 감별해서 간첩으로 몰다니 자기 자식들이 이런 교사가 아닌 어용 교사들에게서 교육을 받아봐야 정교조 교사 좋은 걸 알게 되는가. 같이 가자님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정교조 탄압과 이석기를 비롯한 진보당 탄압과 다를 것 없어요. 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종북으로 몰아서 탄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의 비민주적인 작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진보당 며칠 전에 경선 부정 무죄 판결 났다고 자기들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정리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직을 위해서는 매우 옳지 않은 그런 작태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종북으로 몰아서 밀양의 할매들이 무슨 종북이에요. 밀양 지역의 득표율 박근혜 득표율이 경남 평균보다 훨씬 높았답니다. 그런 분들한테 무슨 종북이에요. 그러면 전가의 보도죠. 마치 북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종갓나 반동 이러면서 뭐든지 반혁명분자, 반동으로 몰아가면은 그게 전가의 보도였잖아요. 그러면서 상대편을 탄압을 했잖아요. 그죠? 북한의 김일성 정권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신의 오류나 이런 것을 반성을 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그걸 공격해 들어오는 다른 정파들을 반혁명문자니, 종파주의자니, 미제의 간첩이니, 세작이니
이러면서 쳐나간 거 아닙니까? 남한에서도 북한이 저렇게 소시탄탄 노리는 가운데 어떻게 국론이 분열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종북주의자, 용공, 예? 국민 총화에 역행하는 빨갱이 이런 걸로 뭐라고 다 거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맞아요. JJ킴님 염소 4만 원이에요. 이렇게 짧은 노래였습니다. 노래들이 아주 그래 음악은 그냥 듣기 좋아야 되는데 교육적인 노래들만. 제발 툭툭 때리지 좀 마세요. 우리가 칠판 지우개인가 뭐 하는 이런 소녀님의 기억 맞습니다. T3씨 매일매일 기다려 신청 들어왔어요. T자와 삼각자 그죠? 건축학도로 이루어진 밴드였기 때문에 T3스였다는 건 그래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건축가 애들은 항상 티가 났어요. T자 맨날 들고 다니고 뭐 길다란 원통형 뭐 제도 연구들 들고 다니기 때문에 티가 났죠. 걔들은. 훈녀 아주머니 물개박수 그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웃기네요. 고흐님 토트의 아프리카 신청해 주셨어요. 제 포가로 마이크 포가로 그리고 스티브 루카서 등등의 멤버들이 기억이 나네요. 세션맨들이 집단이죠. 연주력 하나는 정말 최고인 그런 밴드였습니다.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보자. 뭘부터 들을까? 그래요. 아프리카부터 듣습니다. 네, 이런 밴드가 지금 있다면 어떨까요? 그죠? 아마 홍대 앞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3스 그 후에 어떻게 대학가요제 이더로 입상한 다음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상당히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팀들이 그래도 밥은 먹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여건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보면은 음악 하겠다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끼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모든 면에서 에너지가 넘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막 많이 벌으려고 그러고 어딜 가서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있지만 예술에 대한 끼도 열정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산 토토로님께서는 핑크 플로이드의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 신청해 주셨어요. 핑크 플로이드 그렇죠. 이 197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였죠. 시드 바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창기에 핑크 플로이드를 이끌었을 때는 사이키델릭 밴드였죠. 사이키델릭이라는 것은 60년대 중반쯤에 생겨난 그런 문화인데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의 경향이었죠. 약물을 경험한 대마초나 코카인, LSD 등을 경험하면서 그때 환각을 반영한 그런 그래서 조명도 화려해지고 말이죠. 그 글자도 흐느적거리고 말이에요. 사운드도 몽환적인 그런 다채로운 사운드가 나옵니다. 좋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약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에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장기적으로는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만 이것이 각성된 효과를 주어서 예술적인 그런 단기간에 걸쳐서는 예술가들의 영감에 이러저런 영향을 준 건 사실인가 봅니다. 그때부터 무대 조명이 화려해지고 말이에요.
소리도 다양한 좀 찌그러진 소리, 몽롱한 소리 이런 걸 쓰게 되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틀즈, 중기 비틀즈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러버 소울이라던가 또는 리볼버라던가 라는 그런 앨범을 내면서요. 투모로우 네버 노스 이런 곡에서는 기타 C 코드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합니다. 예, 그리고 닥터 로버트라고 하는 닥터 로버트 자신들에게 마약을 권해줬던 그런 의사에 대한 그런 곡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바로 이 핑크 플로이드는 이 사이키델릭 영향을 받은 사이키델릭 밴드였습니다. 좀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뭐 몽환적인 사운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비하면은 그 전에 록큰롤이 깔끔한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물론 에너지는 있었지만 에너지는 대단했었지만요. 이 사이키델릭 이후에 그 락은 찌그러진 왜곡된 음이라던가 또는 터무니없이 큰 음량이라던가 몽환적인 이런 느낌이라던가 또는 자연계에선 듣기가 힘든 들을 수 없는 그런 인공의 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의 지평을 넓혔죠. 핑크 플로이드 60년대 후반에 결성한 핑크 플로이드의 초창기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드 베럿이라고 하는 이 리더는 그야말로 아이디어가 풍부한 예술적 그런 상상력이 넘치는 그런 음악인이었는데 그것이 지나쳐갖고 약물 때문에 말이죠. 약물 중독으로 팀을 탈퇴하고 그 후에 활동을 좀 이어나가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이후를 이끌었던 것이 그렇죠. 데이빗 길모어라는 기타리스트 그리고 베이시스트 로저 워터스 이 두 사람들이 주축이었죠. 그리고 릭 라이트, 닉 메이슨 이런 4인조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베이스를 연주하는 로저 워터스라는 분이 훌륭한 시인이고 또 연주자고 편곡자고 작곡가지만 너무 이 사람이 혼자서 주도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월이라는 음반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때 아버지를 잃은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잃은 그런 쉽게 얘기하면 사생아 출신이거든요. 핑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앞에 두고서 그 사생아가 자라면서 억압적인 건 제도 교육이라던가 또는 폭력이라던가 전쟁이라던가 이런 거에 노출되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리고 그는 그 벽을 깨부숴야 된다고 하는 거대한 벽들을 기성의 그런 부조리라던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컨셉 앨범이거든요. 월이라는 음반은요. 2장짜리 LP 2장짜리였는데 그래서인지 이것은 그 독일 통일 무렵에 월이라고 하는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핑크 플로이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핑크 플로이드는 참여하지 못했죠. 그때 이미 해산 상태였으니까. 그게 아니라 유명한 뮤지션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그 장벽을 부수자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 월이라는 음반은 정말 명반으로 길이길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핑크 플로이드 음반 중에 가장 히트한 음반은 The Dark Side of the Moon이라고 하는 앨범. 10년 넘게 빌보드 차트, 앨범 차트 100위 안에 들어있었으니까요. 이것이지만 월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중에 Another Break in the Wall 같은 경우는 We don't need education 하면서 말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서태지의 뭡니까? 됐어 그런 가르치면 됐어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겠군요. 이 음악이 빌보드 차트에서 싱글에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듣습니다. We don't need no education. We don't need no thought control.